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인가요? 초여름인가요? 봄이죠. 봄인데 날씨는 또 어느덧 이렇게 더워 버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좀 쌀쌀하다, 저녁에 잘 때도 좀 춥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낮에 오시면은 날씨가 상당히 많이 무더운 상황입니다. 아침과 뭐 저녁, 낮에 기온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덧 낮 기온 20도 이상 넘어서면서 더위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를 우리가 보면 항상 느꼈다시피 어제 예를 들어 10도였다고 오늘 갑자기 25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고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변화를 줬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의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요, 이미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 정도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늦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시장을 접근했고 어떤 종목을 접근했는가에 따라서 이르다 늦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저녁 막차를 놓쳤다 그러면요, 내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 첫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막차를 놓쳤기 때문에 나는 막차를 놓쳐서 끝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을 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첫 차를 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막차를 놓친 것인지 아니면 다음날 아침 첫 차를 탈 수 있는 기대감을 또한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 보시는 종목들의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출주들, 경기 민감주들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것이 지금 막차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첫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린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까지 화장품주들이나 제약주들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사서 기다리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막차를 놓쳐서 혹은 내가 올라가고 있는 수출주를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업종들을 잡고 기다리는 아주 좋은 결과가 어제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안전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간다라는 것,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 목적지에 가야 된다라는 우리의 목적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내 증시 긴 연휴를 보내고 왔었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땐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자, 초반에는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약세의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장중 하락폭 조금 더 키우기도 했었는데,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고용지표의 부진이다, 이제 또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장난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제는 뉴욕 증시 고용지표의 부진, 고용지표 부진이래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좋다라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겁니까? 나쁘다라는 거잖아, 그쵸?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하는데 왜 지수는 올라갑니까? 무엇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할 확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시장은요, 가장 중요한 초점, 좋지 않았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됩니다. 당장은 시장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가 좋지 않다, 고용지표 부진이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제조업 지수 등 경기지표 실망감,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급락해서 이제 마감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어제 역시도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글로벌 증시 이야기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나갔었는데 현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갔던 것을 보시면 비차익을 통한 매도가 나갔었다라는 거. 비차익이라는 것은 바스켓 매매, 즉 시장을 전체적으로 팔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진 않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팔았다라는 것, 시장에 대한 지금 포인트를 긍정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올라갈 만한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뜻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선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빼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뺀다라는 것은 앞서서 본다, 앞서서 시장의 흐름들을 생각했을 때에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청산을 시켜놓고요, 공매도가 나가고 차익 실현이 나간다라는 그런 외국인들의 지금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들이 받쳐줄 수 있느냐?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기관들이 왜 받쳐주지 못하느냐? 1차적으로 매수 주체 없습니다. 투신권에서 어제 매도 물량들이 나갔었는데 항상 떨어지면 들어왔었던 연기금들 못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즉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연기금이 바라는 만큼의 시장의 하락세는 나타주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서 굳이 총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차트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쳐놓은 앞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때 시장이 한번 급락하고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을 때, 이때 떨어질 때 연기금이 들어왔었던 자리였습니다. 연기금이 들어오다가 시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연기금이 방어적인 역할을 하러 들어왔었는데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내려오잖아요. 똑같은 자리인데 왜 안 들어온다고? 이미 이 위치에서 들어갈 자금 앞에서 집행했다라는 겁니다. 집행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이 더 집행하지 않는다. 적어도 195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야 들어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아래로 떨어지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래야 들어오지, 아니고선 굳이 여기서 꾸역꾸역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때 3월 말이었죠. 단기간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급격하게 많아졌던 것이 뭐였냐면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시나 시장이 글로벌이 급등을 하면서 공매도 물량들이 조금 주춤했었는데요. 그리고 난데 또 최고점부터 공매도 물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주나 철강주들 보시면요,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뭡니까? 최꼭지에서부터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누가? 외국인들 뭐 했기 때문에? 수급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뭐를 제외하고 들어왔었습니까? 뭐를 제외하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경기민감주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제외하고는 다른 경기민감주들 쪽에서 매도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급격하게 돌려 세워주기보다가는요,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인 추세가 좀 많이 무너져 있다. 그리고 시간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앞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기대감을 크게 예상하기보다가는요, 조금 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포인트가 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쏟아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는 경기민감주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는 한국전력, 네이버를 비롯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수주다, 경기방어주다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국인들이 수출주 쪽에서 물량을 줄이고 내수, 경기 민감주가 아닌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업종 쪽에 매수가 들어와 오고 있다라는 것은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 한국전력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들어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이버 70만원대 그리고 한국전력 보십시오.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충분히 매력적이고 시장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쪽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에도요, 코스맥스 실적 발표 나오고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화장품주들 지난 연휴를 보내고 또한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또 8만여 명 이상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또 더 많은 기대감을 걸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화장품주들은 올해 2월달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크게 부진하면서 급락세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조정, 기간 조정을 마치고 또한 1분기 실적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서 조금 더 안도 랠리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수출주들이 주춤할 때 이런 화장품주들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징주로 보시면은 뭐 두산엔진, 두산밥켓 지분 확보, 유상증자 참여를 한다 그랬었습니다. 지분가치 4천억 평가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이제 같이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신제품 매출 상승, 신규 글로벌 고객 확보로 1분기 홀실적을 기록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해외 시장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환해치 평가의 반영 후 1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 실패.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지금 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선주들 우리가 쉽게 많이 떨어졌다 해서 들어가는 전략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시내면세점 3분기부터 흑자 전환 기대감이다 라는 거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하나투어는 말도 많았었죠. 애널리스트들 해가지고 뭐 갑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갑과 을의 관계다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우선은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줬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카지노 관련주들 흐름도 좋았었어요. 강원랜드, 뭐 파라다이스, GKL, 우리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인데요, 안정적인 내수 접근성 개선으로 이익률 개선 기대인데 이런 흐름에 덧입어가지고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LCD 모니터 이런 쪽 볼 수 있는데요. 카지노에 보시면은 뭐 빠찡코를 하곤 하는 그 기계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모니터 제품을 공급하고 또한 전자칠판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 다시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품주들 쪽에서 좋은 모습을 함께 보여줬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나름 뭐 덜 꺾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일봉의 캔들 한번 보십시오. 참 지저분하죠. 너무나 지저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뭐 안정적인 흐름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변동성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어제 뭐 컴투스의 흐름들이 양호했었고요. 코데지 컴바인 뭐 작전 세력의 개입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뭐 이게 말이 많습니다. 정말 없었다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걸리면 장땡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코데지 컴바인은 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었고 CJENM도 나름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기관들의 매수가 뒷받침이 되어졌고요. 초반에 코스피하고 똑같이 하락을 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같이 양매도가 나간다라는 걸 봤을 때에 좀 지금 차익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처셀은 바스코스테 미국 FDA로부터 희귀약품 지정 승인이 났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대림제지 액분했습니다. 5대1로 500원짜리 100원으로 액면 분할 결정을 하면서 유통주식수 확대,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확보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거. 시노펙스 어제 이런 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좋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시노펙스는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어제 전체적인 뭐 물 관련해서 네, 흐름들이 좋았었던 모습이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보험 연령 확대 미국 법인 손익분기점 달성 1분기 홀시적이다. 임플란트입니다. 잘 알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이거 보험 연령 확대 이게 제일 큽니다. 사실 뭐 75세, 70세 지금 이제 나이를 낮추고 있고 부분 보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세가 든 어르신들은요 잇몸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못 박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이를 많이 낮추거나 보험을 늘리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네,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뭐 디오도 같이 볼 수가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초반에 하락해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장중 내내 네,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크게 방향을 잡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반등에는 한계성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는 했잖아요. 끌어당기려고 했는데요. 치고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반등이 그러니까 하락을 조금 만회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올라갈 만한 힘이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어제 우리 장 끝나고 저녁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강세였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열리고 국제유가가 네, 약세로 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폭이 또 하락세를 네, 보여줬었고 중국의 영향도 지금 없지 않아 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중국을 지금 안 보고 가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가는지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중국을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중국 최근 지수가 급락하잖아요. 중국 부진 이야기 나오잖아. 지표 부진하고. 중국이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요. 미국이 급락하고 우리나라 급락하고 할 때 이유는 뭐였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날 중국이 급락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왜? 지표에 불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면은 여기서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야 되겠다. 이제 미국이 움직이겠다. 그때 한번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이야기는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체적인 지금 회복에 좀 초점을 두고 가려고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중국 이야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뉴욕에서 어제 아까 전에 봤다시피 고용지표의 부진이라고 그랬지 그게 뭐 중국발에서 나타났던 영향은 아니었잖아요. 이 말은 중국의 부진이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걱정을 하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국제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자금 교체와 캐나다 산불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하락세였습니다. 어제 유럽은 좋았어요. 독일은 장중 2%까지 급등을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그리스 의회는 연금 및 세금 계약안을 포함한 계약안 통과. 왜 독일이 반응을 합니까? 네, 그리스 디폴트 되면 독일이 제일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 외국인 수급의 변화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과 현물에서 포인트의 변화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3월 말에 지수가 주춤하면서 떨어질 때의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자 이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 떨어졌었으면 과매도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오버슈팅이 나오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 게 100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 100인데 100에서부터 떨어져서 8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과매도다. 너무하다. 이제는 잡아야 된다 생각했을 텐데 100까지 가야 되는 이게 120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95예요.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 왜 우리가 기준점이 흔들리냐고요. 기준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기준점을 내 마음대로 올려버립니다. 기준점 지금 올릴 필요 없어요. 기준점 낮춰놔야 됩니다. 과매도 구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고
더 해야 그때서야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과매도 구간은 아닙니다. 네, 외국인 수급의 변화, 산무장세 이제 뭐 뉴스 나올 거예요. 좀 있어 보십시오. 기사 내용 이런 내용 나올 겁니다. 주도주가 없다, 매수 주체가 없다, 모멘텀이 없다. 네, 산무장세 시장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탈동조화다.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라는 뭐냐면요. 항상 한국 시장은 뭐 외국 시장 갈 때 못 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외국 시장 갈 때 가지 못하는 디커플링이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중국 다르고 유럽 다르고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르죠. 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서로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겁니다. 니판 니 흔들고 내판 내 흔들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나라의 자체적인 상황을 신경 쓰기에도 지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움직일 만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에 탈동조하다. 좋은 데가 좋고 나쁜 데가 나쁘다. 좋은 데를 쫓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서로 지금 아구가 안 맞기 때문에요. 서로 지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상황이에요. 수출주의 공매도 증가와 급격한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한두 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떨어지기 충분하고요. 1m에서 점프해서 떨어지는 것하고요. 2m에서 점프해서 떨어지는 것하고 충격이 어때요? 네, 2m 떨어지는 충격이 더 크죠. 공 2m에서 놓으면 어때요? 더 높이 튀죠. 똑같습니다. 지금 반등이 더 높이 튄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오르막에서 더 높은 오르막이 떨어지면 가속력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밑으로 더 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럴 때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이제 정도 어느 정도 좀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관에 납포기 때문에 요거 단타 한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조금 반등 나오는 것 같다 한번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떡할래요? 그래서 대형주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외치잖아요. 대형주 10% 떨어져 보십시오. 그 추세가 떨어지면 10%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복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도 들어갈 때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어떠한 것을 지금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빨리 수익 내고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제일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종목은 들어가요. 들어갔지만 그래도 들고 버틸 수 있는 것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화장품주도 제약주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나머지 수출주도 좋다 그럴 때 화학주도 밀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냐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죠. 증권방송에서 화학주도 밀고 철강주도 밀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추세를 따라서 갈 필요 없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확고한 주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원화 약세면 이틀 동안 보십시오. 26원, 25원 이상 막 급등해버립니다. 원화 약세라고요. 원화 약세면 수출주도 좋아요, 안 좋아요? 원화 약세예요. 자동차도 수출주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원래는 좋잖아. 네. 좋은데 왜 안 갑니까? 이거는 뭐에 따른 영향이에요? 원화 약세는 어떤 거에 따른 영향입니까?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수출주도 그럼 좋겠네 라고 이야기 안 나옵니다. 한두 달 지나야 그때서 이야기 나오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매일매일마다 이어서 보셔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차분한 접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